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마 이 멘토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채팅창으로 열심히 질문 올려주시고 있고, 저 또한 미리 멘토링을 진행하기 전에 질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토대로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짧게는 이제 아마 1시간 정도, 뭐 혹시라도 좀 길어질 수 있다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참여해주신 진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시간 동안은 최대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진님께서 조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그 삼성전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정말 너무너무 들어가기 힘들었다는, 정말 하기 힘들었다는 그 취업을 뽀개신, 그것도 그냥 회사가 아니라 대삼성전자에 취업을 하신 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좀 부담스럽네요,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이번에 삼성전자 DS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서 설비 기술로 이번에 신입사원 공채로 들어가게 된 이제 ABC 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웠잖아요. 이번 코로나 어땠어요? 이번에 혹시 첫 취업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첫 취업 준비를 했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저는 교환학생을 또 갔다 오게 되어서, 이번에 좀 전공을 많이 듣게 되어서 그냥 좀 큼지막한 대기업 위주로 이제 제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들 몇 개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이번에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단 공채도 많이 안 올라왔었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올라와야 다른 대기업 쪽에서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시즌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전형도 많이 좀 평소와는 많이 좀 달랐던 그런 전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땠어요? 체감하기에. 물론 코로나가 취업하기에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했지만, 그리고 처음 취업 준비라서 이걸 비교할 수는 없으셨겠지만, 그 어떤 이렇게 전형이 있잖아요. 이제 네. 자소서를 내는 서류 전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G세트 보는 과정이라든가,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보는 그 단계마다 조금 이렇게 들렸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어떤 다른 점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일단 TU가 너무 적었던 거에 가장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인적성과 같이 이제 G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G사 같은 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험장 대여가 불가능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서류에서 엄청 불서류가 됐었죠. 이제 서류 커트가 엄청 높아가지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11배수에서 12배수 정도를 서류에서 거르고 G샷을 통해서 한 3배수 정도를 거르는데 이번 서류가 한 4배수에서 5배수 정도로 걸러져서 이제 조금 아무래도 그런 전형에 대해서 좀 바뀌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도 많이 힘들어서 좀 안 된 케이스 같은 거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거의 서류 전형에서 네. 거의 이제 10배수 정도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인적성으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3배수를 뽑는 게 일반적인 건데, 요번에는 아예 그냥 서류에서 3배수를 뽑았다는 얘기죠? 서류에서 한 4, 5배수? 정확하게 이건 또 이 그쵸? 회사에서는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음, 저희 이제 취준생들이 이번에 추측하는 배수로서는 한 4, 5배수? 4, 5배수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제가 생각하기엔 또 면접 중간에 회사에서 TO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서류 배수, 면접 배수가 또 그때 좀 올라가게 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그 차근차근히 좀 취업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만큼 서류가 어려웠다고 하면은 도대체 약간 어떠한, 또 약간 합격자들 이렇게 좀 교류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네. 어떻게 작성하셨길래 좀 서류에서 조금
이렇게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잘 합격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래도 제 스펙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분들이 아무래도 음, 저는 스펙이 막,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격증 단 한 개도 없고요. 저는 근데 전공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서 전공학점이 이제 4.1 정도 됐고, 전체 학점은 한 3.95 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펙으로는 이제 교환학생 경험이 미국 이제 UNLV 이제 네바다 주립대학교에서 그 교환학생을 갔다 온 경험이 있고, 또 직무 관련 활동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카티아 NX 이런 3D 툴을 통해서 그 모델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경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계기사 자격증 아니면은 무슨 뭐 건설기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은 하나도 없으신 상태였고 다만 네, 역학 전공 학점이 4점대로 되게 높은 점수였고 그다음에 교환 학생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D 툴 같은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기의 역량이 있었다. 한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좀 의아해 할 수 있는 게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업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막 기계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엄청나게 관심이 높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네네, 그렇죠. 불구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는데 좀 불안하시진 않으셨어요? 어, 그냥 이게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따야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필기까지만 준비를 해놨었어요. 네, 그래서 필기까지는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기를 땄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1차 시험이 좀 딜레이 돼서 2차랑 다들 아시다시피 합쳐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필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더 취업 준비, 면접 준비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인덕성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자소서 관련된 내용들, 어떤 스펙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는데, 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멘토링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질문이 좀 특별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자소서를 이제 하고 방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적성 공부를 하는데 좀 많이 시간을 쓸 수 있고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G셋 엄청 붙기 어렵고 어려운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셨길래 그 높은 경쟁률을 또 뚫고 면접까지 가실 수 있으셨어요? 어, 우선 Gstat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마 1월 달, 12월 달에 이제 종강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학교 내 커뮤니티에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일주일에 2회 만나는 스터디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 처음 취준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이끌어가는 스터디에 어떻게 보면은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은 이제 기업 분석 음,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준비했던 것 같고 음, 주 1회 이제 주말에 만났던 스터디에서는 그 모임에서는 이제 바로 인적성을 매회 이제 시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집을 다 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히 아, 그래요. 을 하면 저는 한 15권 이상을 풀었거든요. 아, 그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15권을 푸셨다고요? 이게 책마다 조금 조금씩 좀 약간 핀트가 다른가 봐요? 책마다 이제 좀 난이도도 조금 다르고 어, 아무래도 그 얘네들이 또 뭐 파이널도 내고 아니면 그냥 개념서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내는데 예, 주변에 보면 다 풉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내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음, 하나씩 이제 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더 풀 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자기가 틀렸던 거 두 권씩 푸는 사람들도 있고 음, 뭐 여러 권 푸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는 왜냐면 문제 유형을 좀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일단 G셋
것을 아직 여기 이제 취업에 관심이 있는 1, 2학년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항목,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 G사트라는 건 이제 모든 대기업 공채가 그렇듯이 이제 그 인성과 적성 검사 중에 적성 검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IQ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 기준으로 네 가지 영역이 있고 언어 영역이 있고 수리 영역이 있고 추리 영역이 있고 이제 시각적 사고라는 네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각 섹션마다 이제 근데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다면 수능보다는 쉬운 난이도예요. 네. 난이도는 쉽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빠르게 이제 풀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준표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이제 뭐 증명하고 우리 역학 공부하는 건 조금 그 핀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남들이 다 풀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고 이제 그 안에서 또 틀리게 되면 감점이 있어. 그래서 모르는 거는 이제 풀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조금 있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 인적성에서. 그러니까 모르면 찍을까, 아니면 모르면은 답을 안 적고 넘길까,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듣기론 답을 안 적으면은 빵점인데, 그래도 네네. 답을 적으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점수가 높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모르는 네. 문제라든가 시간이 없어도 못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돼요? 아니면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예. 이게 만약에 선택지가 두 가지가 지워지면 만약에 두 개가 남았을 경우에는 저는 찍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오지선다에서 확률은 2분의 1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맞았을 경우에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게 감점도 생각보다 이제 저는 이제 그 합격자 단톡방에 막 들어가서 그 합격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정답률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아, 정답률이. 그래서 찍으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에. 정답률이라고 하는 분모에는 그러니까 답을 적지 않은 거는 포함이 안 되나 보네요. 네네. 아,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채점 방식이, 이게 오피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많이 풀어서, 오히려 조금 더 맞추는 게 낫나, 아니면은, 그냥 확실하게 조금만 풀어서, 그냥 푼 것만 다 맞는 게 맞냐라는 이런 의견이 각각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양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막 찍어서 틀리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은 네,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기왕 인적성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조금 인적성이 특이하게 진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되게 생소한 방식이었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나요? 어, 앞으로도 우선 왜냐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쵸. 막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조금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뭐 팁이라든가 좀 이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음, 원래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언어 영역이랑 시각적 사고는 문제집에 직접 이렇게 연필로 그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이 두 가지만 보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리 추리에 강한 사람들한테는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시각적 사고나 언어 영역은 근데 보통 준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맞고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분별력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있고 그 이제 감독관이 본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감독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모니터 삼성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켜서 그 안에서 이제 이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저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시중에서 산 문제집을 스캔을 떠서 모니터로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왜냐면 이제 컴퓨터로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토플 토플 같은 시험 봤던 분들은 알겠지만 페이퍼로 보는 거랑 이제 모니터로 읽는 거랑 읽히는 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살짝 수능을 이제 모니터로 손 안 대고 푼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아마 조금 더 공감이 갈 것 같은데, 스캔을 떠서 이제 그 모니터에 손도 짚으면 부정행위로 살짝 경고를 받아요. 아, 아예 그냥 손을 대도? 모니터 화면에 손을 대도 어, 경고를 받기 때문에 그쪽 그 연습장도 삼성에서 준비를 해줘요. 일주일 전에 택배가 와서 그 키트를 안에 이제 있는 페이퍼만으로 해야 되고 프리 과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네. 좀 깐깐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그 온라인 지사 한다라고 발표가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중에 이제 문제집을 사서 스캔을 떠서 모니터로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사실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토플이나 GRE도 이게 손으로 안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문제 막 수능 같은 거 풀 때는 여기에 밑줄을 치고 뭐 첫 문장이 답이 있으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줘서 뭐 이렇게 푸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인간 강사들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모니터로 보는 시험은 그런 거를 이제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습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15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래서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셨네요. 그 모니터로 어쨌든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 저는 그래서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게 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쵸. 이게 시선이 분산된다라고 해야 될까? 음, 모니터를 봤다가 내 연습장을 다시 봐야 되고, 근데 모니터에 또 손을 못 올리니까 내가 어디 봤는지 다시 이렇게 하느라 또 그렇겠네요. 시간이 가고, 그렇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해서 이걸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북목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아, 정말 그래요? 아프더라고요. 이게 한 음, 2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오답노트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준비된 사람이 그 준비 안 했던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처음 보는 환경에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이거 되게 좋은 노하우네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속돼서 비대면식의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노하우가 되겠네요, 정말로. 네. 음,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아마 앞으로 온라인 지사 갈 가능성도 좀 네.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인사팀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런 음, 얘기가 많아서 이게 지금 이제 취업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하는 친구들도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이 네. 양쪽 다 이제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처럼 그런 철저한 준비 속에서 조금 저는 아무래도 지사에서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어떤 자소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대내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적성에 관련된 어떤 노하우라든가 팁,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면접이잖아요. 도대체 삼성전자는 면접이 이게 또 대회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네.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좀 도움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질문을 했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 면접이 어떤 걸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대비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정확하게 무슨 질문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조금 없을 것 같고, 그럼요. 네. 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전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공부가 면접의 연장선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공 공부의 연장선이 면접인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계공학과의 전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무의 전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직무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뭐, 저는 기계공학과로서 솔직히 말하면 반도체 관련된 지식 전공은 8대 공정 정도까지만, 소자는 솔직히 전자, 전기 쪽 친구들이 많이 잘 아는 부분이고, 음, 8대 공정,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원한 직무가 설비 기술이다 보니까, 음, 이공학적인 역학적 메커니즘, 열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간에서 연력학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기술에서 그 반도체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기계공학과를 한 80%를 뽑아요. 기계공학과가 갈 많이 수 뽑네요, 있는, 기계공학과가. 저도 합격과 특강에서 이제 그 전공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네. 반도체 회사잖아요.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갔으니까 그 안에서도 기계공학과 설비 중한 80%가 기계공학과를 뽑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전자, 전기, 화공이 조금 섞여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역학을 배우는 학과가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렇게 비율이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전공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전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좀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뭐 졸업 학점이 얼마인지, 아니면 뭐 대학교 때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왜냐면은 제가 요즘 멘토링 질문 받을 때도 그러는데, 막 어떤 식으로 학점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조금 음. 어느 정도로 학점 받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전공 학점은 거의 이제 매 학기가 일 때는 한 4 정도를 맞았어요. 4. 웬만하면 4.0. A나 A 뿔 맞으셨다는 얘기죠? 네, A나 A뿔이었는데, 저도 같은 공과대였는데, 원래는 기계공학과가 아닌 타과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과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전과를 하게 되면서 그 유니스터디를 좀 알게 되면서, 예, 그 권준표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다가, 아, 와, 진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군대를 또 늦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 다른 학과에서도 역학을 배웠지만 그 안에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정말 음.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얘기하다 그랬지. 학점은 이제 이걸 베이스로 이제 좀 공부하는 법을 좀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강의가 그렇게 막 딥한 내용을 가르치진 않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줬다고 해야 되나? 아, 제 저는 그게 강의가요? 네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응식 이응님도 지금 전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전과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음.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학점은 4.0 정도를 유지했었고, 저는 뭐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았어요. 뭐, 잘하는 학기, 못하는 학기 이런 건 아니었고, 근데 아무래도 기계공학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음. 저는 살짝 전과한 사람 입장에서 진짜 열심히 하면 A뿔 받았고, A0를 목표로 하고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우리 뭐 우리는 저도 졸업을 했고 우리 ABC 진님도 당연히 이제 뭐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하셨으니까 뭐 지나간 얘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전공 공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럼요. 딱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조금 이런 취업을 하는데 아니면 혹은 뭐 더 나아가선 대학원이라든가 좋은 대학생활, 보람찬 대학생활을 보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어, 저는 설계 동아리를 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저도 네.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저 1학년, 2학년 때만 해도 진짜 술 먹는 동아리밖에 안 들었거든요. 무슨 동아리요? 이 술 먹는 동아리. 네. 보통 그랬는데, 이제 학술 동아리를 1, 2학년들, 1학년 때부터 많이 탔더라고요. 요새 좀 음,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1학년 때만 해도 그 1학년은 학술 동아리에 거의 없었고 봉사 동아리 위주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전공 공부 힘들죠. 기계공학과 정말 전공 공부 많이 힘들죠. 그런데 역학과 수학이 좀 베이스로 갖추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좀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 그렇군요. 베이스가 탄탄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음, 뭐 다들 아시는 이런 얘기긴 하지만 정말 이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100% 정말 뭐 동의합니다. 자기 수학적인 기본 실력이 없으면 이게 더 응용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네. 그리고 그 전공 관련해서 뭐 학술 동아리 활동 하나 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도 이제 좀 사귀면서 그 안에서 또 그 전공 관련된 동아리를 하게 되면 안에서 또 질문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음, 사람들끼리. 네,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공모전, 대회 이런 걸 나가서 그게 또 취업 관련돼서 보면 스펙이 되고 뭐 대학원 관련돼서는 비슷한 경험,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스펙 관련 말씀 주셨을 때 그 3D 모델링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공모전 관련된 거였나요? 그냥 저는 좀 설계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설계에 관심이 있어서 설계 동아리를 들어가게 된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학교 인천에 있었는데 그 인천에서 주관하는 그런 해커톤, 메이커톤 이런 데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뭐, 정말 단기간에 어떻게 뭐, 팁이나 노하우나 이런 잔머리로 정말 합격을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준비가 됐었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그럴 수도. 그러면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교환학생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네. 스펙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교환학생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스펙, 뭐 물론 자잘자잘한 스펙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이제 교환학생이라든가 어떤 회사 인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회사 인턴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으신가요? 인턴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회사 인턴 경험은 딱히 없고, 네,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데, 인턴 경험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통 IPP나 현장 실습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아무래도 다 진행될 텐데,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시기가 조금 교환학생 갔다 오게 돼서 해보고는 싶었는데, 그런 시기는 좀 안 맞아서 이제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환학생은 예, 지금 저도 되게 궁금했었던 내용인데 딱 그 학생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교환학생을 왜 되게 가고 싶으셨고 실제로 그런 교환학생 경력이 진짜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답변을 먼저 해드리면, 저는 면접 질문의 절반, 인성 면접 질문의 절반이 제 교환학생 경험 바탕으로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도움은 정말, 뭐, 그것도 하기 나름이겠지만,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 내려가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교환학생도 미국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등록금을 학교에 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학교에 내다 보니까 등록금을 거기다 내니까 아무래도 비용은 조금 들었지만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교환학생 경험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면접에 들어갔을 때 꼭 교환학생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게 내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그리고 내가 좀 잘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것들 위주로 좀 질문이 들어오면 뭔가 좀 네, 대답하기도 되게 편하고 좀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나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환학생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교환학생 스펙이 그렇게 엄청난 스펙은 아니에요. 음, 요즘 진짜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인데, 공대생들이 교환학생을 간다라는 스펙은 조금 아무래도 좀 차별화가 되죠. 그렇죠. 보통 전공 공부를 많이 하기에 지쳐서 교환학생 가면은 커리어가 솔직히 꼬여요. 미국은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라서 듣는 과목도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1학기를 들었으면 그 가서 거기서 1학기에 열리는 과목이 위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커리어가 꼬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교환학생 추천을 기회가 된다면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가서 자기만의 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전 또 영어 욕심이 많았고 제가 영어 말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혹시 영어 그래서 저는 잘하세요? 나 좀 우선 궁금했어요. 토익 내잖아요. 뭐 토익이랑 오픽 네, 이런 거 내는데 영어 점수는 어떻게 됐는지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해서. 그 토익이랑 제가 오픽이 있는데, 음, 토익은 이제 910점이었고 910점. 네, 오픽은 IH였습니다. 되게 높으시네요. 영어를 좀 잘하시네. 아니 근데 저는 말 진짜 못했어요. 저는 말을 못, 그러니까 그 살짝 수능에 맞춰진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 음, 독해 정도, 독해는 리스닝은 어느 정도 좀 잘 했었는데 말하는 게 너무 부족해서
제가 영어에 대한 욕심을 군대에서부터 조금 가져오다 보니까 네. 토플을 준비하게 되고, 음, 근데 토플 그때 공부 못해서 영어를 토플 음,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원래는 뉴욕 주립대학교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와서 이제 음, 살짝 제가 갈 수 있는 점수 안에서 이제 가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생존이거든요. 진짜 그쵸. 생존이에요. 가면 좀 오픈 마인드긴 한데 막 외국이 외롭고 막 맞아. 이야기를 터야 되겠는데 많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케이팝이 정말 많이 돼 있어서 그거를 소재로 이제 하나씩 말을 해서 친해지다 보면은 이제 또 마음이 편해지면 또 말도 나오고 저는 막 유튜브 통해서 생활 영어 이런 거 제가 그 준표 교수님 그 교환학생 얘기 듣고 똑같이 했거든요. 영어 아, 그래요? 문장을 영어 문장을 공부해서 하루에 10개씩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써보자. 아, 내가 그런 이, 얘기도 했나? 네, 그 강의 중에 아마 했을 거,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려고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아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해보신 걸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걸 하셨고,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종합해보면은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학점도 거의 4에 가까우신, 전공학점은 심지어 4가 넘는 상태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3D 모델링과 같은 그런 역량도 있고, 교환 학생도 다녀왔고, 토익도 900점이 넘고, 뭐 이런 공대생으로 치면은 정말 거의 완벽한 어떤, 정말 높은 스펙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방금 이제 KG 엔지니어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환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거 하나를 좀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올 텐데 혹은 네.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ABC 진님께서는 만약에 둘 네. 중에 하나만 꼭 해야 된다. 그럼 뭐 약간 네. 어느 쪽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 효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턴이 조금 더 효율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 그렇군요. 왜냐면은 일단 비용도 비용이고 비용도 좀 어느 정도 들고 인턴은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턴 스펙이 가장 좀 저는 이제 없는 스펙 중에서는 갖고 싶었던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교환학생도 정말 좋은데 뭐 근데 또 인턴도 어떤 인턴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맞아요. 조금 이제 대기업 인턴 들어가는 건 진짜 또 솔직히 다른 삼성전자 취업이잖아요. 그쵸? 또 다른 취업이죠. 네. 이렇게 그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굳이 뭐 중소 중견 쪽에서 하는 것도 자기가 스토리를 취업 관련돼서는 이제 풀어나가기 나름이거든요. 정말 그쵸.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자기가 스토리 풀기 나름이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턴이 조금 더 저는 추천을 하고 싶고 만약에 다양한 경험과 그 안에서 좀 더 차별성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교환학생 경험이 조금 더 1, 2학년 뭐 3, 4학년은 지금 교환학생 가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들이라면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럴 때는 좀 교환학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인턴이라는 게 이제 뭐 대기업 인턴 같은 경우는 진짜 또 다른 취업인 것처럼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냥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라든가 좀 작은 어떤 소규모 단체 같은 거에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거는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가 짜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조건 인턴을 해야겠다. 방학 때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ABC 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슨 기계 설계 뭐 이런 디자인 뭐 이런 기계 설계직으로 나는 이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설비직 이런 식으로 나는 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정말 생뚱맞은 무슨 이제 SNS 뭐 마케팅 뭐 이런 뭐 스타트업 같은 데서 뭐 한 달 인턴을 해본다던가 물론 아니면 이게 뭐 스타트업 같은 회사 이런 데서 전혀 관련 없는 뭐 그냥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물 배달의 민족 너무 크지만 그런 어떤 좀 전혀 다른 업계에서의 인턴을 하는 거가 그런 거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마구잡이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턴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난 게 미국에서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언더그래주에이트 학부 연구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화공과거든요. 학생이 화학공학과였는데 그 친구가 네. 너 이번 여름방학 때 뭐해? 이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맥주집 가서 일한대요. 양조장 가서. 너 양조장 가서 무슨 서빙하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자기가 이제 화학공학과니까 그런 효모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발효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공정 관련된 뭐 좀 일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맥주집이라는 거는 그 맥주 회사가 물론 되게 조그마한 맥주 회사인데 그런 식으로 막 인턴을 여러 가지 하면서 대학원이라든가 회사를 잘 준비하는 걸 보면서 사실 되게 저는 인상이 깊었거든요. 혹시 ABC 진님께서도 약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가고 싶어 하는 연구 분야가 딱 있었을 때 그런 연구 분야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커리어가 좀 완성될 수 있는 유사 직종의 인턴을 좀 더 추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랑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진짜 마구잡이 인턴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솔직히 그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음, 보면은 그 이후에 전공 면접 준비 관련해서도 더 좋을 것 같고, 음, 정말 요즘 자꾸 공채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지금 다 4대 기업 중에 공채 남아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쪽 위주인데 SK도 지금 수시로 돌리려고 자꾸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자기가 하는 직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 관련 경험이 정말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턴을 하고 싶다면은 정말 관련 업종에서 관련 직무로 해야 돼요. 관련 업종에서 뭐 마케팅 직무니 기획 직무니 뭐 이거 뭐 다들 안 하실 거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 다른 분야기도 하고 마구잡이 인턴보다 정말 관련된 직무 비슷하게나마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뭐 되게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자격증, 대내 활동, 수상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고, 지금 혹시 잠깐 들어오신 임용렬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막 들어오신 홍열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 말고도 사실 네. 어느 회사 썼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이. 네네. 혹시 막, 이제 뭐, 대충이라도 뭐, 대충 어느 회사 막 이렇게 썼는데 나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였다. 뭐 이런 것들라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는 막 붙은 것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떨어진 것도 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죠. 떨어졌는지도 좀 이렇게 알면, 물론 조금 이제 뭐 부끄러우실 수 있겠지만, 아니 뭐 그래도 대삼성전자를 붙으신 분인데 뭐 떨어진 거야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런 게 궁금하고, 어디를 또 쓰셨고, 만약에 좀 떨어지셨다면은 뭐가 문제여서 떨어졌을 것 같은지 그런 것들 음.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네네. 그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학기에 전공학점을 좀 많이 좀 올해 좀 12학점을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시즌에 올인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는 제가 총 학교 추천 채용을 포함해서 6개를 썼고요. 음, 어, 그리고 이번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공채가 정말 안 올라왔었거든요. 음, 이제 뭐 다들 뭐 사소설닷컴이나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계속 공고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아실 텐데 공고가 안 올라와가지고 계속 맞아요. 기다리기만 엄청 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족족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포스코였거든요. 포스코. 음, 근데 포스코가 그래서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났어요. 뭐 음. 생각이 없던 사람도 대기업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포스코였고 그러다 일단 보니까 써야 되니까 언제 뜰지 예, 모르니. 제 주변에 4.4에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서탈을 했거든요. 서류 그 탈락을 했다고요? 정도로 네, 서로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2개 다 붙었어요. 그분은 세 음, 개를 썼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골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시구나. 예, 이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생각보다 학점이 저는 중요하긴 한가 총 봐요. 5개 썼고, 이제 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뭐 삼성이 그나마 학부를 제일 안 보고, 음, 그 솔직히 옛말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삼성에서 서류 탈락하면은 취업 준비 접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붙여주니까, 이거 그만큼, 순간에. 예, 그만큼 80%를 붙였어요. 서류에서. 그만큼 이제 진짜 개판으로 쓰지 않으면 정말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이런 환경이었지만, 이제 좀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이제 좀 달라졌죠. 이- 그, 그 채용 과정이.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 썼었고, LS 산전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대기업이고, 근데 이제 좀 전기과, 전선 케이블 쪽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과 되게 많이 썼고,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 위아, 어, 네, 그다음에 현대 중공업 이제 추천 채용으로 학교에서 받아서 이거 추천 채용으로 갈 수 그 면접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6가지 정도 썼던 것 같은데 포함해서 그 중에서 최종 간 거는 삼성전자랑 이제 추천 채용 받은 현대중공업, 예, 조선업 쪽 이쪽 2개 갔었고 현대중공업은 떨어지게 되었고, 네, 나머지는 다 서류 탈락했어요. 음. 다른 기업들 정말. 이게 참 왜 그럴까요? 왜 회사마다 이게 다를까요? 혹시 이게 직무가 달랐나요? 썼던 직무가? 저는 설계 직무랑 이제 설비 직무 위주로 기계공학과가 많이 가고 잘할 수 있는 직무 위주로 썼는데, 이게 자소서가 양식이 조금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글자 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쵸. 너무 적어요. 막 500자, 어, 보통 500자에서 600자인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700자고 2번 문항이 성장 과정은 1500자, 그다음에 3번 문항 1000자, 4번 문항 1000자 이렇게 해서 좀 내 이야기를 많이 풀 수 있을 기회를 줬는데, 그 음, 500자, 600자 저는 좀 짧은 데서는 잘 맞아요.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짧아요. 그쵸? 어떻게든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마스터 자소서라는 거를 쓰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좀 뭐 비슷할 어떤 수밖에 영역 없으니까. 다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스터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500자, 600자 쓰면 그 안에서 또 줄이고 하다 보면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LS 산전,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다 500자, 600자였고, 그 문항 안에서는 정말 진짜 저보다 훨씬 더 고스펙이 많겠죠. 뭐 아무래도 뭐 그 이상의 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기준으로 저도 뽑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 이야기를 잘 못 풀었겠죠. 아무래도 그 봤던 것들. 예, 풀 수가 없어요. 5, 600자는 정말 아무리 제 이야기를 녹여서 이렇게 쓰려고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얘기해 주시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되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거의 한 5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시간도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지금 멘토링 참여하신 되게 학생분들 여러 계신데 지금 질문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채팅창에다가 ABC 진님께 지금 이제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은 바로바로 쳐주시면은 그거를 이제 ABC 진님께서 좀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지금 채팅창에 궁금한 거 오늘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전에 올라왔던 질문 몇 가지 같이 드릴게요. 그 3D 툴도 이제 뭐 카티아라든가 인벤터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혹시 특별히 좀 학생들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툴이 있을까요? 어, 카티아 인벤터 다 이제 그 안에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를 뿐이고 만드는 방법은 3D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카티아는 아무래도 유료 이거 라이센스가 필요하니까 인벤터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은데 자신에게 좀 더 접근성이 강한 거를,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라이센스가 좀 주어졌던 게 있어서 카티아를 사용했지만 뭐 인벤터는 학생 버전으로 하면은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설계 쪽에 어떤 이제 동기가 강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대학원 공부를 이렇게 잘하셨는데 대학원 같은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학원, 우선 저는 좀 취업이 좀 하고 싶었던 케이스여서 음, 공부를 하는 게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는 거랑 좀 솔직히 대학원 연구잖아요. 네. 공부하는 거랑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취업 쪽에 조금 더 저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서, 뭐 제가 또 나중에 취업해서 일하다 보면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대학원보다는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이 막 여러 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기다리는 동안. 네네. 지금 질문해주신 분들 혹시 괜찮으면 어차피 목소리만 나오는 거니까 기왕 질문 주실 거 직접 육성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전달력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읽으셔도 되니까 한번 괜찮으시면은 좀 상황이 괜찮으시면은 음소거를 좀 풀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HJ님, 혹시 음소거 잠깐 풀어서 그냥 읽으셔도 되니까 한번 직접 질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러면은 HJ님께서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동안 혹시 병주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아, 독서실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케이지 엔지니어님은 혹시 가능하시나요? 아, 예, HJ님, 제가 이름 부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했어요. HJ님 혹시 그러면은 음소거 잠깐 풀고 좀 질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질문해 주세요. 아, 네, 진님 일단 삼성전자 취업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 저는 학부생이고 취업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입장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도 제 그룹처럼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삼성전자, 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기계공학과로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직무가 지금 취업하신 부분이 설비 엔지니어라고 하셨는데 이런 네, 직무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건지 또 기계공학과에 맞는 그러니까 삼성에 맞는 기계공학과로서 직무가 어떤 게 네.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도 사실 제가 거의 문외한인 입장에서 검색하는 거는 조금 제한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 권준표 교수님의 멘토링으로 직접 취업하신 분을 만나게 됐으니까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질문, 이러한 직무나 어떤 그 삼성에 대한 뭐 간략적인 정보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 네네. 아, 되게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느껴지죠? 나 혼자서 네. 허공에 대답하면 이거 되게 어렵다는 거 알겠죠? 저도, 어쨌든, 어, 지금 혹시 몇 학년이세요? 지금 저는 편입해서 3학년이에요. 학년 이제 2학기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저도 처음 취업 준비할 때 정말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뭐 설비 직무가 뭔지도 몰랐고, 설계 직무나 설비 직무나 다 똑같이 보였고, 솔직히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저도. 저도 취업 준비를 한지 뭐, 길어봤자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된 거니까. 그래서 기, 기계공학과는 솔직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회사 다 뽑아요. 어느 회사나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기계공학과가 갈 수 있는 직무는 엄청 많은데 그 안에서 이제 메인 파트인 회사, 예를 들어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인 파트인 회사들이고 그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그 메인 파트 기계공학과가 좀 메인인 화공, 기공이 좀 메인으로 돌아가는 회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직무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취업이 일단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TO를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TO. 아무래도 음, TO 같은 경우는 주변 현직자나 아니면은 그 단톡방이 있어요. 저도 단톡방을 한 15개 취업 준비하기 전에 15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업하고 나서 나가는데 300 플러스로 항상 쌓여 있으면은
자기 전에 다 읽었거든요, 이거를. 음, 정보도 요즘 정말 정보가 정말 좀 중요한 세상이 되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취업 정보를 얻으시려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세요. 유튜브 현직자 인터뷰 그리고 뭐 인싸 담당자나 뭐 면접왕 이형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 취업 관련된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에서 그 기업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트로는 이제 다트를 많이 활용했고 그 스터디를 또 하나 들어가서 그 스터디 안에서 정보 공유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지금 답변이 좀 듣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스터디를 하고 좀 유튜브에서 찾아봐야 돼요. 솔직히 그 요즘 찾아보지 않으면은 좀 살짝 그 핑크라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정말 좀 찾아보고 저는 유튜브랑 다트 그다음에 스터디 내에서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 이 세 가지를 많이 했고 직무 관련되어 있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직무가 어떤 직무라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저도 아직 입사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직무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현직자를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유튜브 현직자 인터뷰 통해서 최대한 간접 경험을 많이 하려고 했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최대한 들으면서 알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우리 멘토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간접 광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뭐, 아, 예. 지금 뭐 여기 조금 모여 있는 건데 뭐 간접 광고가 있을 리도 없고 난 뭐 다트가 뭔지 유튜브가 뭔지 뭐 그런 거는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으시는 분들 왜냐면 지금 여기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외에도 혹시나 나중에 들으실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광고가 좀 있다면 내 강의가 좀 광고일 텐데 뭐 취업 설명에서 내 강의를 광고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직무를 우리가 이제 약간 좀 덧붙여서 저도 질문을 하자면 학부생들이 실제로 네. 현업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배경 지식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사이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현직자가 직접 얘기해 주는 걸로 최대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최대한 그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든 정보를 막 모아서 그쪽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가 얻어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약에 주변 선배가 현직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이제 좀 조언, 인터뷰를 최대한 많이 하라고 저는 그 요청하고 싶고, 저 아는 스터디원 중에 한 분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어서 회사 앞에 금요일 날 아침부터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현직자를 만나려고. 현직자가 와, 사람이 진짜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진짜 이 정도 이렇게 대박이다. 그분도 취업을 하셨는데 그, 대박이다. 그 앞에서 이제 또 면접에서 이런 얘기하면 좋아해요. 또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고. 그 면접관이 딱 나오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보통 간접으로 듣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분은 회사 앞에서 한 6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와, 짧게 인터뷰하고 회사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퇴근하시는 분 갖고 혹시 저 이번에 취업 준비하는 생인데 정말 인터뷰 한 번만 드려도 될까요? 막 물어보면서 근데 그 아, 정도 열정 소름 가지고 돋는다. 있으면은 현직자들분도 정말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 거. 그치. 아니, 이게 진짜 좀 되는 사람들이 그냥 똑똑하고, 뭐 솔직히 뭐 금수저니까 됐고, 뭐 이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서포트를 많이 받아서 됐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어렵게 어떻게든 자기가 발품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뛰어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뭐 취업을 준비하든 대학원을 준비하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쟁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자기 스스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조금 더 경쟁에 좀 철저하게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네요. 아유, 이렇게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HJ님 직무 관련된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직무 관련해서 정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이 정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좀 받아볼게요. 케이지 엔지니어님께서는 혹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케이지 엔지니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음소거 풀고 질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해서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주셔도 돼요. 뭐 왜냐면 채팅창에 적어주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 그 ABC 진님께서 잘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취업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현재 명지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3학년 기계공학과 학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저희 학교에서 현대자동차 그 직무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거기를 갔다 왔어요. 네네. 한 5일 정도 스몰렛에서 거의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예, 와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뭐 직무 뭐 관련해서도 뭐 많은 것도 배우고 해서 면접도 관련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그 면접 관련해서 그 강사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인성 면접을 볼 때 그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가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을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 갈 때 면접의 시작이 면접장에 들어갈 때부터가 시작인가 아니면은 회사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인가 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강사님께서. 저희가 그래서 정답을 맞췄는데 회사 입구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인성 면접 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의 성품을 보는 거니까 그 내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그 지원자로서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그 지원자를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 면접관들이 직원들한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현대자동차 것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도 혹시 그런 측면이 있나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약간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면접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보여주는 모습이 나의 어떤 인성 면접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혹시 누가 이렇게 몰래 카메라처럼 막 들어와서 막 밑에 있는 쓰레기를 줍냐 안 줍냐,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거 학생 좀 길 좀 알려줄래, 이걸 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네. 회사 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의 인성을 보여줘야 되냐, 약간 이제 그런 질문이죠. 예,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되게. 아, 이게 그 회사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면접장 들어갔을 때는 일단 평가라는 거는 면접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접관도 면접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번 면접관, 2번 면접관, 3번, 4번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이 시작인데,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회사 들어갈 때부터 이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떨리거든요. 진짜 정말 맞아. 떨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마음가짐을 나는 이 들어왔을 때부터 진짜 좀 군대에서 말하면 소위 A급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가면 이제 면접 요원들이 있어요. 그 스태프들. 예를 들어 뭐 1, 2년 차 분들이 이제 면접 이제 안내해 주시고 이런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뭐 체크해서 뭐 그러진 않고 오히려 자기도 겪었으니까 그런 같은 상황을 면접에서 좀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제 말도 계속 걸어주시고, 무슨 과세요?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다른 데 회사 붙은 거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해주지. 그게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가서 그렇게 정말 너무 또 굳어 있으면은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렇게 그 스태프분들도
풀어주시는 것 같고, 저는 근데 하지만 일단 회사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안 나갈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처음 갈 때부터 좀 진지한 마음으로 면접을 임하였으면 좋겠던 것 같아요. 음, 아유,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정말 자기가 내일 되게 중요한 면접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리허설도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내 마음가짐 막 그 전날 막 술 마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게 참 그 실전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그거를 간절하게 생각하냐가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저도 100번 공감이 되고 정말 중요한 날일수록 정말 마음을 비우고 그다음에 좀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시간 하나하나에 좀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에 좀 더 조금 이제 합격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KG 엔지니어님께서 질문이 좀 더 있으실 텐데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멘토링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이름 많이 뵀는데 또 좋은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KG 엔지니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준님께서 이제 독서실에 계셔가지고 질문을 따로 못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직무 선택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HJ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많이 조금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우리가 이제 재밌게 얘기를 나눈 지 1시간이 벌써 금방 갔어요. ABCG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학부 선배로서 그리고 되게 좋은 좋은 회사에 당당하게 합격한 어떤 취업 선배님으로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 아무렇게나 마음껏 쓰셔도 되니까 학생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든가 말 있으면은 조금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일단 정말 그 조르비 교수님 강의 통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연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런 전공 관련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좀 감사하고 정말 저는 뭐 편하게 질문하시면 뭐 지금은 이게 방송이니까 좀 정확하게 디테일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뭐 편하실 때 뭐 단톡방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안에서는 최대한 답변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느끼지만 기계공학과는 정말 공부하기 어려운 과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다들 열심히 공부하실 텐데, 취업도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원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항상 자기 안에서 뭐든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이라는 기준이 저는 좀 주관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좀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자기도 만족을 하면서 좀 저는 주관적인 사람들을 많이 봐서 나는 오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 판단 기준 안에서 열심히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객관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항상 자기 안에서 기초부터 열심히 해서 하면은 다 정말 좋은 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대학원 가서 각자의 미래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잘 해주셔서 좀 또 감사하고 저도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요 정말.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학생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뭐 취업 축하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신데 지금 이 순간이 잠깐이니까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한 네. 2달만 있으면 내가 취업을 했나 싶을 정도로 술에 쩔어 있거나 업무에 쩔어 있거나 사람에 힘들어하거나 하는 어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미생 봤죠? 미생 딱 들어가면은 들어가려고 엄청 고생했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 힘들어하는 모습 알죠? 지금 ABC 진님께서도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얼마나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본인도 얼마나 뿌듯하고 친구들이 얼마나 축하해주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인생에 있어서는 황금같이 빛나는 정말 좋은 시기니까 정말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뭐 주식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거고 내가 보험은 어디를 해야 될지 나는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집은 살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어떤 고민이 와도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멘토링에서도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내 스스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극복해 본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거를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ABC 진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 정말 그냥 삼성전자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지금 2020년 상반기예요. 지금 이 코로나 터진 이 시기에 지금 이걸 붙었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관문을 너무너무 멋있게 헤쳐오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삼성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좀 더 우리나라 애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앞으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ABC 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여하신 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 영상은 잘 정리가 돼서 가춤표 사이트, 가춤표 단톡방,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등등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올라갈 예정인데, 들어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다 들으셨겠지만 이 멘토링에 시간이 안 돼서 참여하고 싶었지만 못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떠한 얘기를 들었는지, 또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됐는지 짧게라도 한두 문장 정도라도 단톡방에 좀 공유를 해주시면, 그리고 또한 복붙해가지고 가춤표 사이트에도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른 학생들이 참고하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뭐 딴 거 하지 마시고 한 1분만 투자하셔가지고 오늘 멘토링 어땠는지, 그리고 ABC님께 감사하다고 그냥 이렇게 예의상의 말씀 꼭 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입사하신 ABC님과의 멘토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